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지난 금요일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현지 시각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입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작용할 듯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G7 국가들의 은행들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인하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변동성도 좀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실적 장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 조선업이 실적 측면에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입증한 전선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구리의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구리의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요. 사상 처음으로 5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4월 들어서 4달러 선을 돌파하더니 금세 5달러 선을 이렇게 돌파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구리의 가격은 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이유 함께 만나보실까요? 특히나 미국의 구리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의 가격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구리의 가격의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가격 차가 톤당 90달러 미만인데 최근에는 1000달러 이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쪽의 구리 수요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쪽이 뉴욕 상품거래소이기 때문에 뉴욕 상품거래소 쪽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맥킨지 측에서는 엄청난 투기 자금 현재 유입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톤엑스 측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현재 구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구리 재고가 미국이 금지한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구리를 더 이상 밀어내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견은 반반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는 구리 가격이 더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고 사실상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의 조정을 줄 것이다라는 현재 평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결국에는 정방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20%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대선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전력 쪽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개월 후에 이제 재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사실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력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수요를 담아서 현재 구리의 가격이 사실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이 아니라 뉴욕 상품거래소에 있는 구리의 가격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현재 미국의 유가 상황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앞서 이 지미 카터 미국 제39대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은 사실 현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로 재선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H.W. 부시
우리에게는 아버지 부시로도 유명한 미국 43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라는 슬로건 하나로 이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리고 민심 잡기에 실패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한 슈퍼마켓에 가서 이 바코드를 보고 이 바코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정말 민심을 모른다, 어떻게 민생이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도 크게 좀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4조 원대 규모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나는 이번에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과매수권에 들어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원전선은 이번 해 들어서 280% 가깝게 상승으로 나왔고요. HT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 커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20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대한전선, LS 이렉트릭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그리고 전방 수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해운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의 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주는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 상승세 표정이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LT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역시나 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5개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컨센서스를 21%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에 전반적인 기업들이 상승을 한 건 지난 2022년 이후로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정말 업황 전반적인 개선이 2분기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 그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조금 높은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점점 더 2분기에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수주 잔고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근에 보름 안에 30%가량 상승을 하면서 2,5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4주 연속 계속해서 큰 힘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세계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8%가량의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30%를 뛰어넘으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라면 실적을 기반으로 2분기에도 점차 더 힘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힘을 더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 관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의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라는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조선 해운업 부분에서도 무역 관세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 컨테이너당 중국 컨테이너당 이 $50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연 이 중국 선박에 대한 인기가 좀 수요가 함께 좀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중국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점유율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냐라는 부분에서 친환경과 방산 모멘텀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모니아 운반선과 같은 새로운 선주를 발주함으로써 조금 더 그 영역을 글로벌 시장 안에서 펼쳐갈 수 있을 것이다,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고 단연 방산 관련된 이 조선 섹터에서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일본과 같은 더 넓은 국가로 수출을 추진 중이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와 수출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떻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주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코스피 밸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한 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K푸드를 먹으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K푸드, 삼양식품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K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난주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도 오늘 조금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외국인 선물이 대규모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최근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업종들이죠. 반도체라든지 밸류업과 관련된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위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망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든 밸류업이든 중요한 좀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 밸류업, K푸드 무엇이든지 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좀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규모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벤트 대기
모드에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와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러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 방향성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규모 이벤트들을 대기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호흡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를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긴 호흡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긴 호흡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밸류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호흡을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오늘 좀 가파르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전선이라든지 석유 관련주로 시선을 좀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후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시장이 주도주라고 할 만한 딱 정확하게 이제 한쪽으로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섹터들의 돈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매매 호흡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PSK 홀딩스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PSK 홀딩스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HBM 공급망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주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HBM과 관련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병목 현상이 풀릴 때까지는 그 HBM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 순으로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PSK 홀딩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요. 1분기에 매출액이 한 381억 원 정도로 전 분기 대비 한 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이 중요한데요. 매출액이 380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310억 정도가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들이 이미 이제 이 한 분기만에 작년 실적의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을 벌써 따라잡았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 증대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제가 호흡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77%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도 한 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20% 정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 오늘 바닥권에서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짧은 호흡으로 보더라도 좋고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시장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수급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상황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0.54% 상승하며 2,7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음식료 업계의 이 상승세가 2,730선을 지켜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사실 시작하자마자 그 직후에 이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한 상황으로 낙폭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8% 하락하며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3,049억 원, 외국인 투자자 586억 원 덜어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좀 매수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오후 12시 30분경부터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586억 원가량의 매물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담아냅니다.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 889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7억 원, 661억 원 덜어내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으로 우리 시장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출발을 했는데 두 분이 잡아주신 수급 한마디, 오늘 수급 특징이 당연 좀 비슷한 내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21일에 제닛 옐런의 재무장관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엔비디아 실적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감처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런 발언들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단연 우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팀장님, 지금 시장 상황 수급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에서 후석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오늘 하루 종일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한 줄 평을 이렇게 컨닝을 했는데 또 대표님과 제가 아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 놓여있는 이슈는 동일한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비중을 어기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항상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좀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뭐 FOMC 위원들의 발언,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좀 비둘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매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뭐 의결권이 있으신 분, 의결권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까지 이제 투자분들께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약간 의결권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만 그분들 좀 순위가 낮거나 의결권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람 수는 매파적인 분들이 많지만 이 지수를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크게 염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매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다우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최고가를 갱신한다. 정말 헤드라인만 봤을 때 엄청납니다. 근데 그날 뉴욕 시장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보통 음봉이거나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저가 매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저가 매수가 공격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 압력을 가기 찍어 누르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가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회의록이랑 뭐 연준 위원의 발언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의 실적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컨퍼런스 콜은 꾸준하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전력 설비나 전선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이번 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대충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매년 100%씩 증가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분기 실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 증가하기 맞는데 하반기에는 70%, 작년 4,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갔을 때는 실적 증가폭이 약 40%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1분기 발표가 220억 달러였는데 이번 발표가 240억 달러면 솔직히 10%밖에 안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IB에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피크라는 말을 꺼내지 않기 위해서는 240억 달러 이상은 달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표가 있는데 그렇게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랑 전력 설비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많은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는 건데 그에 따른 투신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은 늘 바꿔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팀장님께서는 항상 좀 안전한 입장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질 때는 보수적인 입장을 또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단연 좀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큰 폭으로 보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는 그 큰 추세도 중요하지만 그 지수 아래의 흐름도 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저희 이번 주에 계속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뭐 이번 주 일정들 체크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것은 네. 코스피 쪽에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관은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과 같이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만약에 있다면은 매도로 대응을 했을 텐데 오늘 같은 시장에는 순매수로 지금 접근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장의 조정력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20날부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일 날에는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연설 그리고 크리스틴 리가르도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동결 쪽에 지금 치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중앙은행 쪽은 한 차례 금리 인하 기조로 현재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FOMC 의사록 공개 기점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은 22일 수요일 정도부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무래도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시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때 수요일부터는 저점 매수로 한번 나아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수는 좀 빠지고 있지만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요일까지 좀 시장을 지켜보시고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관련된 특징주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T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MM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HMM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선주 안에서도 대한전선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오늘 외국인들 오히려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HLB 생명과학 오히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별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덜어내고 있는 기업 HPSP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세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도 결국에는 미용 관련 종목들 크게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LB 제약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히려 호재가 있는 삼천당 제약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수급 살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함께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S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크게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 안에서도 이 더는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담는 종목 현재 차이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SK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오히려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알테오젠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택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오늘 오히려 기관들은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린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HLB 올라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실리콘2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들 현재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분들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적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STI 그리고 대한제당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서원을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STI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 특징을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기관인 투자자가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랑 약간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이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다음에 추가적 실적 향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TI를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케미컬 중앙 공급 시스템, 세정 및 에칭, 반도체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에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린 다음에 용도에 따라 회로를 그리겠죠. 그다음 회로를 그린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산에서 선정한 차세대 반도체 사업 생태결견이나 6개 기업에 선정되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반도체 주가나 엔비디아 실적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사실 STI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약 30%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실적이 10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4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4일 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이 STI가 만들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나 이런 것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3를 만들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4개월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돌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가 하이닉스 같은 전방 기업의 투자가 지연된 부분들 하지만 정기적 수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지연됐던 수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3 관련 경쟁이 치열한데 이 STI가 만든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장비 수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강한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 안착한 상황에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STI 잡아주셨는데 뭐 단연 반도체 종목줄 가운데 어떤 종목을 잡아볼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1분기에는 뭐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HBM 수주 측면에서 하반기 큰 폭으로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함께 수급부터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네. 투자 주체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력이 누적으로 쌓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적으로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급이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미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드린 이후 20% 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금 주저앉아서 그때의 가격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 검증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모델 검증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것이 뭐 자동차, 국방, 원자력, 에너지, 철도, 항공, 조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다양한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이슈로 상승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통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다라는 논의를 이런 기사가 현재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한 5,400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5,2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자율주행부터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 정말 재료가 다양해 보이는데 오늘 보였던 상승세에서 이런 재료까지 더해진다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의 힘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인 대한제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하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좀 아무도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지독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게요. 일단 음식료품 관련 종목은 가치 섹터고 곡물 부분은 개별 이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뭐 이제 원자재 하면은 전선이랑 콩이랑 뭐 곡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랫단으로 좀 볼게요. 일단 굴이랑 알루미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는 곡물이랑 설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인 경우는 좀 긍정적인데 오늘 뭐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나 가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곡물이나 콩 가격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사실 좀 나쁜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식품 관련 종목들은 가격을 올려요. 근데 원자재 가격을 떨어져도 식품 가격 종목들은 이제 완제품 가격을 떨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커피, 카카오, 설탕 등이 주산재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국제 가격이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 관점은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정말 민첩하게 일봉으로 보면은 한 3일 정도는 단기 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소비가 원자재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기 싫으면 안 써야 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양식품이나 뭐 풀무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소비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실적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갖는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설탕 관련 종목들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데 마침 또 브라질 홍수로 작황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대한제당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거래 대금도 그냥 꾸준한 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뉴스가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기술 위치 괜찮고 수급 괜찮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업계 요즘에 워낙 핫한데 그 안에서도 원료단, 설탕 관련된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기후 이슈나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지질학적 이슈까지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수급까지 잘 받쳐주고 있어서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우상향한 가능성이 좀 더 보여지는 종목이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 서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원 오늘 힘이 정말 강력하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서원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2구 산업,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 상승력으로 2구 산업 이슈가 나왔을 때 이 2구 산업을 노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서원을 한번 노려봐라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1,300원대였는데 어느덧 2,000원 가격대 근접하게 찍고 지금 한 1,850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수급이 죽지 않았고 최근에 이 구리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이 구리 가격이 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세기의 석유라고 현재 구리가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는 물론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 쪽을 다루는 이 전력망에 구리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 다양하게 쓰이는 소재로서 앞으로 이 구리 가격은 조금 더 강세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을 2번이나 강력하게 일으키면서 상승력이, 즉 급등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아직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1,750원 정도 구간까지 들어왔을 때 한번 단기적인 공략이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가격이 이탈된다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750원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이탈됐을 경우 바로 자금을 회수하시고 그리고 이 찍고 바로 상승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2,000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쭉 조정을 받는다면 1,610원에서 1,52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한 번 정도 강력하게 5월 16일 날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5월 20날 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1,610원에서 1,520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거칠 경우에는 반드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저점 매수로 한번 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구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선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리값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리 관련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원 관련 이슈로 계속해서 힘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수급적인 특징까지 어떻게 좀 받쳐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참 빅 이슈들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뉴욕, 런던, 도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는 네.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높아졌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021년 6월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가 3,302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2,80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5월 들어서는 주가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고점인 2,779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언제쯤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를 충족할 경우 올해 초에 있었던 인공지능, AI 반도체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나오고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죠. 모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선을 넘은 상황 속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S&P 500의 조정이 좀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실적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원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영상으로 좀 대체가 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다려왔던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외에도 월요일에는 어떠한 이슈들 저희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 재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설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입니다.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러 이사는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네. 증시가 좀 싸늘하게 식기도 했었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월러 이사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게 호재가 됐을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오늘 밤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겠죠. 또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주제가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입니다. 그동안 이분의 발언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발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설도 통화 정책보다는 은행 감독 이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요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주택 시장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하거든요.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지난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정책 금리는 긴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어느 위치에 서 있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일정 한국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 재료를 살펴보면요.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4월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네.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이에 앞서서 나오는 소비자 동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에서는 월요일에 이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하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은행 감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틀 연속 이 두 분이 발언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빌드 2024라는 테크 행사가 개막하는 건데요. 올해 행사는 MS의 인공지능 전략과 이를 활용한 코파일럿의 새로운 기능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알파벳과 오픈 AI가 비슷한 이벤트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나 AI 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대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장에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네. 가장 중요한 좀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그렇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메인 이벤트가 모두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내놓는데요. 지난주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배경에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잖아요.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결국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AI 테마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4분기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 265%, 영업이익은 무려 983%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고평가 논란을 잠재운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이 같은 실적 호조를 이어갔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놓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보는 향후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네. 견고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AI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 전체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좀 빈약하게 나온다면 네. 증시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메인 이벤트죠. 연준이 발표하는 5월 FOMC 의사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달 초에 통화 정책을 결정했을 때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기록한 건데요. 그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안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죄다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혼란을 느꼈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인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회의록을 보면 연준 내의 중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앞서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재화 공급자들의 체감 물가를 가늠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 물가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참 지난 분기 실적만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목요일은 어떤 일정들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23일이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1차례 연속 동결이 되는 거죠. 동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금리 결정보다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더 관심인데요. 이달 초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5월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 물가 상승률은 2.6%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비 1.3%로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또 발표되는 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보면 미국에서는 5월 제조업 PMI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22만 2천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주 전보다 1만 건 감소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미국 통화정책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주 전에는 또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경제가 꺾였나, 이제 고용시장이 좀 꺾이고 있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약 2주간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의사록 발표라든지 한은의 금통위 같은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금요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부터 FOMC 의사록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비해서 금요일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시장의 지표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는 일정 하나도, 작은 일정 하나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2주 간격으로 예비치와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확정치죠. 앞서 나온 예비치를 보면 월가 예상은 전달보다 소폭 낮은 76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이보다 크게 낮은 67.4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예비치와 확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또 발언을 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만 세 번째죠. 이번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러 이사는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바쁜 게 월러 의사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와 관심에 비해서 1분기 재생에너지 이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반적인 주가와 이 실적의 흐름이 좀 주춤했던 1분기였는데요. 이 풍력을 살펴보시면 이 풍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 단에서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풍력 기업 중에 하나인 CS 윈드는 하부 구조물 사업 부분이 적자 요인으로 꼽히면서 하락하는 주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태양광 역시나 태양광 안에서는 판매 단가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2분기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 시장 안에서 유럽발 친환경 모멘텀이 먼저 에너지 회복의 바람으로 불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넷제로 산업법이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친환경 모멘텀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먼저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정부 지원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 풍력 측면에서는 자금 조달 자체의 규모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육상 풍력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자금을 9%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해상 풍력은 2022년 4억 유로 가량의 규모에서 이 300억 유로로 좀 큰 폭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잉 생산 흐름이 진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제품의 96%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 생산 흐름이 과잉 공급 흐름이 좀 진정되면서 전반적인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6월부터 분산 에너지법이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급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송전망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분산 에너지법으로 인해서 좀 대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이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공급 과잉을 좀 제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중국을 좀 제재시키고 그렇다면 이 국내 태양광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좀 어떤 기업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는 단연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CS 윈드라던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CS 베어링, 대명 에너지, SK 오션 플랜트, 한화 솔루션을 태양광 안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이 발전원 부분에서도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분산 전원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SK 이터넉스 그리고 대명 에너지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재생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CJ제일제당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지금 사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오늘 보니까는 34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그 음식료, 식품 업체도 삼연식품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K푸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비고나 이런 간편식품 쪽에서는 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의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CJ제일제당을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식품 쪽에서 우리나라뿐만 내수뿐만 아니라 이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가 고른 실적을 1분기 때 확인시켜 준 걸 봤을 때도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다른 라면 쪽이나 이런 가공식품 쪽에
비해서도 저는 크게 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이 트립토판이나 이 스페셜티의 이 수익성이 많이 남는 쪽으로의 이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1분기 때도 이 바이오 쪽에서의 이 성과가 1분기 실적의 예상치 상회를 주도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CJ제일제당을 주가 많이 오르기 전에 어떤 음식료품, 특히 이제 이 K푸드 쪽에서의 들어가기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론은 그겁니다. 전 사업 그 전에 실적에 대해서 부침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 쪽도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 이제 FNC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료와 축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은 적자폭에 대한 적자폭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은 저는 지금 좀 무리 없이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이 올라가면서 비슷한 기업들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CJ제일제당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사료 쪽에서 약간의 뭐 적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실적 성장세는 뚜렷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굴입니다. 김시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지그시 웃으시네요. 네, 오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도 그러니까요. 했고, 특히 오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뉴욕 상품 거래소 쪽에서의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 우리가 구리 선물 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 보통은 런던 쪽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런던이 아니라 현재 미국 쪽에서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두 쪽에서의 괴리가 $1,000가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 대창 같은 경우가 장 초반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이구산업이라든지 혹은 전선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뭐 구리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좀 증시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원자재 쪽에서의 랠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까 혹은 쉬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방룸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단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페로라든지 광산 쪽에서의 좀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재련소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단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AI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변압기라든지 인프라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구리 가격이 뭐 쇼크와에 대한 영향들 혹은 투기적인 영향들도 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구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화학주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I 지수라든지 이구환신이라든지 계속 중국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구리가 원래는 중국 쪽에서 소비하는 양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하게 된다면 구리 같은 경우도 수요에 대한 부분 폭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구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롱을 좀 보시는 게 맞으다. 현재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같은 경우가 선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구리 관련 종목군들 뭐 대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보다 저는 오히려 전선 쪽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원래 계속 전선 네, 얘기하셨으니까. 전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선 같은 경우도 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던 게 LS. LS 같은 경우도 보면은 LS 전선이 지금 풀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 여전히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좀 닿는지 여부를 보고 이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니겠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급등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단기간 급등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5일선 특히 손가락 이평선이 좀 크게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선물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주가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랑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달러보다는 원자재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자. 다만 원자재 쪽 그 안에서도 구리 쪽은 계속해서 수요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LS 일렉트릭입니다. 와,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의 급등세 21만 1,500원대. 언제 어디까지 가나 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지금 현재 그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22만 원, 23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근처까지 다 돌아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증가세나 또 이 전력기기 쪽에서 해외 쪽의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LS 일렉트릭의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의 상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전력기기 쪽에서의 비중이 한 60% 중반이었고 그다음에 배전반 쪽에서의 비중이 20% 중반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 배전반, 이 변압기 쪽에서의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이 해외 그 미주를 중심으로 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쪽도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이 교체 주기가 좀 도래하는 시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기기 배전반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모멘텀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국내 쪽에서의 이 수주까지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 일반 사이클이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상승 사이클이 좀 더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기기, 특히 배전반과 이 변압기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한 이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가 아웃퍼폼, 그러니까 고평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관련 기업들이 이 4월 초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쉬어가는 모습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때에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고평가로 단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너무 높다, 좀 쉬었다가 보자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핫한 이슈가 있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신규 바이오 보안법 때문인데요. 지금 15일에 이 관련된 보안법이 하원에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하거나 대출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법
보안법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우시엠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주요 중국의 CDMO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이 해당 기업들은 미국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국 외 다른 CDMO 기업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대체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CDMO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미중 간의 갈등 그 사이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여러 개 발견이 되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 하원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남은 절차로는 상원의원의 심의 그리고 상원 본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로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바이오 시장에 어떠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기회가 될까 자세히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수혜주로 꼽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꼽히고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락인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비중이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매출 성장이 이 섹터에서 기대가 된다 하고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연 이 CDMO 그리고 CDO 부분에서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CDMO 관련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미약품, 바이넥스, 엔지캠 생명과학, ST팜 그리고 진원생명과학까지 CDMO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중국 외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 CDMO를 좀 다루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좀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가 돼야지 좀 적용이 되겠지만 어떠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 안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은 해운 업종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HMM이라든지 해운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SCFI 지수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히 2,520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2,500이라는 라인대를 굉장히 뚫은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뚫은 것이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SCFI 지수가 연초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홍해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200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었는데 다만 2000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올라왔었는데 2000선에서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노동절이라든지 리스크, 홍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HMM이라든지 여타 다른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시각을 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알리라든지 테무, 쉬인 쪽에서 해상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테무 쪽에서 수납함을 하나 샀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해상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물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관련했을 때 홍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홍해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수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다소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 가장 굉장히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HMM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목군들이 HMM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SCFI 지수가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 업종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NP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는 3,000원대 가깝게
단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3,3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MP.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요. 좀 붙으면서 지금 가는 기업이라서 지금 XR, VR 쪽이 예년만큼 이제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제 XR, VR 쪽에서의 대기업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소형 뭐 기업들 또 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MP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 같은 경우가 이 대기업들의 행사, 이벤트에 대한 이 오프라인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이벤트를 좀 대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 대기업들 투자가 광고 쪽에서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MP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XR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뛰어들면서 이 매출 비중이 거의 20%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한 자릿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MP가 이 XR과 VR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갔던 점에서 봤을 때 뭐 MP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XR, VR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 MP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나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HMD를 통한 웹 콘텐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MP를 올해 한 해 하반기 때 기대주로 한번 좀 이 편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업종 뭐 XR이라든지 VR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 비교해 보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80% 뭐 그 정도 빠진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기회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XR, VR 쪽에서의 시장이 좀 좋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효과가 가장 컸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애플 쪽에서의 이 XR, VR 예전만큼의 사업에 대한 그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뭐 수요나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지 결국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80%는 좀 너무 많이 과한 거고 네. 예,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고점대에서 빠졌다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지금 MP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기업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네. 라운텍이나 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매수 관점을 포트에 좀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VR, AR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 때는 사실 정말 잘 갔기 때문에 그때 사실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번 기회 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 MP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노리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약간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살짝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요. 강합니다. 아무래도 AI 투자로 인해서 전선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원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5년 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간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만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전환을 했고 관련했을 때 IRA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미국 쪽에서의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 특히 미국 태양광에 대한 집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큐셀 자체가 미국 솔라허브 쪽에 대한 신공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조금 더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기관이라든지 투신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나눠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중화권 증시라든가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좀 HLB 그룹주들의 영향이 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하한가를 좀 면치 못했고, 뭐 그룹주들은 하한가는 좀 면하는 모습들은 있었으나 오늘도 좀 낙폭은 좀 큰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코스닥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HLB 그룹 자체가 좀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들은 좀 영향이 좀 미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국제유가라든가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현재 뭐 전체적인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시장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HLB 그룹주라든가 제약바이오와 연결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좀 삼아 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안정적인 시장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I 필름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에서의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PI 필름의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AI 수요의 확대가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좀 이어지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실적과 더불어서 좀 동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중국향 물량도 확대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지금도 좀 매수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3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도 이렇게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커머디티 관련 주식들이 네. 좀 잘 올랐어요. 구리 관련된 종목도 잘 올랐고 금, 유가까지 커머디티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80포인트에서 저항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조정이 올 때 좀 강하게 조정이 좀 올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를 못 한다면은 좀 박스권 횡보장에서 유연한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잘 되어서 2분기 실적 장세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이제 3분기로 본격적인 횡보 장세로 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비 필수재 같은 경우가 조금 잘 오른 케이스인데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비 필수재입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이나 우양이나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또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강하게 좀 잘 올라줬는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2분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는 여부가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의 실적주들이 차익 실현을 좀 내고 3분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리밸런싱을 좀 잘 준비해보자 현금 확보를 좀 해서 좀 대응을 해볼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대기 중인데 우선 코스피 시장 아래서는 2,780선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워낙 음식업계가 강력했습니다. 이 K푸드 인기와 함께 특히나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쭉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에는 실적이 어떠할지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했던 만큼 2분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리밸런싱에 대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양시장 지금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0.55% 상승하며 2,7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낙폭에서 낙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입니다. 0.94% 하락하며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이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만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4,15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한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지난주 현지시가 금요일 시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훈풍을 타고 오늘 우리 증시가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쪽 HLB의 하한가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들이 또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업종별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스핀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구리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무려 1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그나마 코스닥 쪽을 조금 방어해줬던 쪽이 바로 로봇 쪽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로봇 기업들이 긍정적인 이슈들, 개별적인 종목들 자체가 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시장 로봇 업종이 3%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해운 쪽도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리 쪽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실적 테마 쪽이 오늘 시장에서 AI 전력 인프라가 6.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식품주 오늘 시장에서도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크게 가지 못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K푸드 관련주가 4.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로보로보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윙이푸드도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대창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또 구리 가격 상승에 더불어서 전력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오늘 무려 26%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좀 크게 탄력을 받았고 경동인베스트도 오늘 시장에서 2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유통 상사 쪽이 5.8% 이상 급등세,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2%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전기가스 쪽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현재 오늘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넘게 상승하면서 2,74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현재 하락하면서 8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오늘 시장에서 0.8% 넘게 상승하면서 3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1.9% 이상 상승하면서 78,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주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상승 탄력을 받았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서는 사실상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1% 이상의 하락세, 삼성바로직스 0.25%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시장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5월 들어서 약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1에서 2% 이상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 HLB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꺾인 상황이고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HLB 다시 한번 하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47,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 연속 하한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알테오제는 강보합권,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HPSP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1.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지난주까지 좀 강했던 크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이었습니다. 2.6% 이상 하락하면서 4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연준의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좀 대기하면서 흘러갈 텐데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죠. 이번 주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가 지금 오늘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실적 컨센서스와 가이던스가 잘 나오더라도 시장 반응을 좀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고 반도체 쪽 관심 가지셔도 충분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2분기가 이제 끝나고 3분기에는 이제 종목별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게 이제 3분기에도 이어지는 부분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름에 주가가 좀 잘 못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보다는 이제 2분기에 성장 스토리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이나 이제 태양광 등 전력 수요 쪽으로 이제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쪽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3분기는 아무래도 조정 횡보 장세가 나온다면 신규 IPO 상장주들이 조금 단기 트레이딩 시세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배당주 시즌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까지 같이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반도체 업황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식품 쪽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은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 맞이하면서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내일은 이제 꾸정물이 맑아진지를 봐야 되겠죠. 오, 네. 뭐 아시겠지만 HLB가 완전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반도체가 좀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좀 좋아지게 되고 이제 좀 코스닥 시장도 가나 이런 싶었는데 금요일에 참 어이없게도 점한가 가게 네.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오늘까지 다 망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업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의해서 전선을 포함한 전력주만 현재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선이란지 전력을 안 갖고 있으면 또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건 또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다 보니까 뒤늦게 전선을 가볼까? 전력을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이 꾸정물이 좀 맑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HLB 꾸정물이 화요일, 수요일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목요일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시나리오대로 가준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순환매가 돌게 될 텐데 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꾸정물에서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수혜주가 주도주가 바뀔 거거든요. 네. 바뀌게 되면은 또 전선주가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또 다른 업종에 가게 되면 또 상대적 박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급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순환매 속에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더라도 그 섹터들을 쉬어갈 때 천천히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다음 타순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뭐 야구를 예를 들게 되면은 1회 1번 타자가 나왔다고 1회 1번 타자가 나왔는데 1번 타자가 4회, 5회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빠르면 3회도 오고 그래서 4회는 타순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장세가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전선주를 경계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잘 나가던 방산주가 쉬고 있잖아요. 전선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수요일날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가게 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 우주항공청 개청,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스코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 특징이 테마 이슈에 의한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뭐 오늘 조금 이제 머리를 살짝 들려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우주항공, 아스코 관련주의 어떤 순환매를 차라리 염두에 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선, 전력 내일 가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무엇보다 좀 강한 종목들에 대한 성급한 움직임보다는 시장이 좀 진정된 이후에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 네네. 순환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면서 시장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좀 체크할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럼 매니저님께서 보고 계시는 공략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오늘 유가가 네. 80달러를 돌파하는 걸 체크해보고 네. 흥구소교라는 종목을 뽑았는데 오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어쨌든 그래서 조정 속에서 매수 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유가 관련해서는 80달러 이상이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시그널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리 가격 때문에 선물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하면 주가가 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가 선물 가격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동안 러시아가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바람에. 그리고 간밤에 이란 대통령이 오전에는 실종이 됐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사망으로 뜨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적인 변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6월 달에는 정유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고 시설을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휘발유 재고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은 전력 비축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5월은 이제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휴가철에 이제 넓은 국토를 자동차로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시즌인데 이 또한도 수요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는 12,800원에서 13,000원 사이로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지금 유가 변수가 강력한 상황이기는 한데 수요는 뭐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가격 전략에 주의하시면서 이 종목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구석유 내일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사님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공략주. 저는 HL 만도. HL 만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7거래 만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좀 추세를 이제 N자형으로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정부가 204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가량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차 요쪽의 어떤 판매 비중도 늘어나게 되고 전체 어떤 자동차 점유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중국의 다음 시장으로 인도가 좀 픽이 되게 되면서 뭐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을 조금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현대차가 그 인도 법인이 있습니다. 인도 법인이 올해 말에 IPO 추진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인도에서 볼만한 인도 섹터에 어떤 볼만한 이슈고 그리고 HL 만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10%가량 인도에서 좀 발생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쨌든 현대차라든지 글로벌 완성차의 어떤 생산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신고 수주 같은 경우는 1분기 한 개 분기 만에 15조 1,0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작년에 16조 6천억 정도 수주를 받았었는데 뭐 이 추세라면은 4월 달 이미 달성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자동차 2구 한신 보조금 시행 세부 규칙이 시행이 되는데 기존 승용차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에너지차 이쪽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의 어떤 시장이 더 확대가 될 건데 그 속에서 판매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은 또 HL 만두가 수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또 전체에서 24%가량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인도 시장 합쳐가지고 매출이 전체의 35%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인도라든지 중국의 어떤 판매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 속에서 또 이 HL 만두의 어떤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도 이슈 그리고 중국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HL 만두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대 일단은 45,0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그러니까 21선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 1분기 성적도 괜찮았는데 네. 수주 성장폭도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인도와 중국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매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내일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내일 시장 안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업 대출이 꼽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부채는 2023년 말 2,734조 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036조 원 늘었습니다. 5년간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22.3%로 2017년 말 대비 2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화랑과 함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른바 시커머스의 매출이 지난달 발암물질 논란 등의 영향으로 40% 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BC카드가 시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이 40.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커머스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월 153.7, 3월 238.8로 급성장했으나 4월에는 142.9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시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SD닷컴과 컬리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SS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 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